다케우치 유코가 사망했네요. 맞아. 다케우치 유코. 누군지 몰라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히로인. 왜요? 왜요? 자살이 큰 문제죠,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다케우치 유코가 사망했는데 뭐 할 말 없어요? 상가 고인의 명복이십니다. 안타깝네,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는데. 에휴, 참. 저기, 뭐 신문에 기고도 하시고 하신다면서요. 예. 조선일보에 많이 나간다고. 조선일보는 아니고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인터넷 신문 같은. 전자신문 뭐 이런 거요? 네네. 전자신문 엄청 유명한데. 그런 거에. 다케우치 유코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한마디. 저는 그분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도 모르죠. 일본에서도 자살이 큰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 리얼리티 프로에서 유명하시던 무슨 레슬링 선수인가 누구도 자살하셨고. 방송 중에? 아니요. 일본에? 아니겠지. 방송 중에 논란을 만들지 마세요. 자살이라는 게 워낙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을 주로 병리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사람이 내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쓴 글 보면 그런 그래서 논의 너무 자살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아니요.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자살은 충동적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병리적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면 대부분 후회하세요. 자살한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심사숙고 끝에 했다. 네.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그건 그 사람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는요. 그게 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과에서는 그냥 모든 자살은 병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화보도기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오늘 약쟁이가 평상시에 엄청 제가 갈구거든요. 요즘에 오라고. 근데 집 뭐 저 개업하고 뭐 저 한다고 맨날 그냥 몸만 뜰렁 와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그 체육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내가 맨날 갈궜는데 오늘은 막 진짜 얘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핑계거리가 없다 싶었는지 자다 깨고 그랬어요. 너무 갈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를 사람으로 해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누구죠? 제가 최근에 급속도로 친해진 분이고 회원님이죠. 회원님이신데 네. 저에게 이제 PT 받으시는 회원님이신데 제가 식단 관리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맨날 빵만 주신다며. 왜냐면 이분은 살 찌워야 되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빵 먹이고 탄수화물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축촉 이런 거. 네, 초콜릿 먹이고 막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셨어요. 이제 다시 빼면 돼. 네, 이제 다시 빼면 돼요. 그런데 또 다시 저에게 10회를 또 끊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를 보다가 저는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께 자문을 구하다가 직접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함이 잔학스님. 잔학스님.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학스라고 합니다. 하버드 나오셨다면서요? 왜 그렇게 써있는데? 잔학스 검색하니까. 예. 제가 거기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야, 우리 중에 가방끈 제일 길다. 하버드 나온 사람 봤냐? 아니요, 전 처음 봤어요. 나 얘네들도 좀 가방끈 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역시. 하버드 나왔던 건 나중에 학력 이런 위주로 논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치는 못하겠네요. 의사협회장 이런 데 나가지 마세요. 정신과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예요? 의사협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렇죠. 볼수 있죠. 네. 귀족분 한 분 이제 모셨고요. 이건 그 귀족들의 파업, 귀족 파업들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맨 앞줄에 쓰셔가지고 태극기 흔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파업의 맨 앞줄에 헛소리 하시는 거. 농담. 가셨다고 계속 올리셔. 집중하고 있어야겠다. 저희가 오늘 본 게 뭘 봤냐면 슈퍼맨 각성제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와 진짜 이거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약물이라는 게 이렇게 만연돼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각성제 여기서 에더럴이라는 각성제를 다루는데 이 에더럴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다큐멘터리 보고 나면 에더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한 번은 먹어보고 싶은 네, 그런 맞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의 어떤 조언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봐야겠다, 이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그냥 약쟁이가 정신과 의사 잔학스 데리고 오셨죠. 정신과 의사 맞죠? 네,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과가 하나예요? 세부 전공이 나누어지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그냥 그 모든 질환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학과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그렇게 막 많고 분리될 이런 수 게 없으니까. 아니다 보니까. 막 뇌하수체만 담당하시는 분. 그거는 네. 신경외과나 이런 거겠지? 뇌하수체는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아는 거밖에 그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뭔가 뇌자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글자라서 특이하더라고. 네 글자라서 다 까먹은. 네, 그렇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1시간 30분짜리 아주 짧은 다큐멘터리, 쾌적한 현대인에게 아주 적합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고요. 86분이니까. 미국 거고 감독은 앨리슨 클레이먼, 모르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리고 뭐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배우는 안 나오죠. 내용은 그 미국에서 ADHD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ADHD를 진단받는 퍼센티지가 가장 높대요. 11% 정도 진단을 받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죠? 거기에 이게 지도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자막으로는 가장 적은 나라로서 대만 1%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 그림에는 그 옆에 대만 옆에 더 적은 점으로 딱 찍힌 대한민국 0.9% 써 있었는데 그건 자막으로 안 넣어주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11%라 함은 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 그 병을 진단받는 사람이 11%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 인구 대부분? 여기서 전문가 등판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환의 발생률을 평가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영화에서 정확히 어떤 지표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과도 물론이고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질병의 비율에 대해서는 뭐 발생률, 발병률, 유병률 이런 다양한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11%라는 것은 질환으로 치면 아주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적인 질문 하나 들어가 봅니다. ADHD가 뭐 약자죠? ADHD라는 것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아유 잘못 알고 계시네. 잘못 알고 계시네. ADHD는 애들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진단하는 거잖아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애들을 막 공부해라, 밥 먹어라, 자라 막 하니까 애들이 그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계시네.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질병의 그런 핵심을 꿰뚫은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 질병의 진단을 내리는 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병리 현상을 한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셨던 거죠. 정치적인 문제부터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 하셔가지고. 농담을 해도 되나요? 여기 빠지면 안 돼. 대답을 안 하시는데. 무슨 파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가 그 진단을 받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으로 에더럴이라는 알약에 대해서 나오죠. 그걸 먹으면 애들이 침착해지고 책을 한 자도 못 읽던 애들이 한 집중해서 몇 시간이고 책을 들여다보게 되고 계속 각성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부작용으로는 잠도 못 자고 다음날까지 깨어있고. 안 봤어요?
봤죠. 처음 저의 듣는데 그냥 되게 적극적인 리액션을 항상.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 마약이라고 그랬나요? 대학생용 약물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에 들어간 애들은 ADHD 진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와 관계없이 다 이걸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옆에 있는 애보다 더 학점을 잘 받아야 되고 저기 삼성 취직해야 되고 하니까 미국에서 요즘 삼성 취직하는 게 붐이래. 하버드 애들이 다 삼성 오겠다고. 아 진짜로요? 그럼 애플을 안 간다는 거야 애들이. 구글부터도 삼성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 때도 야, 삼성 니네 좀 요즘 만들어줘라 배터리 좀 이렇게 읍수하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데이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삼성 밑으로 그렇게 서서 길 거냐. 삼성은 올랐죠.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애들이 삼성을 취직을 해야 되니까 엄청 이걸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수업 시간 중에도 서로 약병을 막 서로 막 건네받고 막 중고마켓,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죠. 일단 학생들 이렇고. 삼성 들어갔을 텐데. 그래요? 학생들이 이렇고 또 하나 비즈니스계 이제 취업을 한 사람들도 월가에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극심한 경쟁사에 놓여 있는 이제 직업군 하나를 인터뷰한 거겠죠. 일주일 내내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로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각성제에 손을 대게 되고 그걸 먹으면 막 보고서에서 막 매지가이처럼 그래프가 확 이렇게 떠오르면서 업무 효율이 쫙 올라간다는 거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도 보면 코카인을 엄청 하잖아요. 몇 시간마다 코카인을 해야 되고 하루에 2번 자위를 해야 되고 그거를 매튜 맥커너이가 새로 들어온 디카프리오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왜 자위를 2번 하냐? 이해를 못해. 설명이 없어. 자위를 2번 하고 현타가 왔을 때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아니 이제 자위를 2번 한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왜 그건 이해를 못했지? 그때 당시 설명이 없으니까. 뒤늦게 갔던 얘기를 이해를 해보니까 현타가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요즘 좀 힘이 없어요. 매일매일 현타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힘이 없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녹용이든 뭐가 됐든 좀 처방을 좀 해줘봐요. 그 이제 직장인에도 그런 게 만연이 돼 있고 아주 떨어져 집중이 돼 나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에도 이게 엄청 약물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자기 부상 부위에 대한 부상도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고 경기 중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판단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집중도 잘 되고 이걸 복용하는데 도핑 테스트엔 걸리기 싫으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나 ADHD 같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뭘 화를 내면서 네가 왜 ADHD냐 너는 ADD다 ADHD는 애들용이다 하면서 더 센 약물을 주는 거죠. 이게 업계와도 이게 결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는 돈 벌고 스포츠 선수는 경기력을 내고 팬들은 열광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물의 고리를 끊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다큐멘터리가 다룬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약물을 사용하는 이 당사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애가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를 뭐 사용하는 엄마 우리 아들이 그랬지만 절대 이런 거를 사용하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은 엄마 근데 이 애가 크더니 머리 크더니 지가 혼자 가서 직접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의사와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의사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막 와서 부딪히는데 보고 나면 이 약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 약물 이거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물의 사용에 대한 것이 정신과 내에서도 아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약물을 쓴다는 건 저희가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근데 약물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일 주된 이유는 이제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어떤 약이 이상적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고 효과만 좋다. 그렇다면 그 약을 안 쓸 이유는 없겠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 약의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과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과학적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그런 논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약쟁이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네. 우리 애가 네. ADHD인 거는 맞잖아요 지금 거의 네. 확실히 진단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돼 있죠. 이때 요 약물을 쓰면 애가 막 빽빽거리지도 않고 잔잔하게 동화책도 한 3-4시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서 지금 나이 지금 3살 됐죠? 네. 이거를 먹으면은 네. 말도 빨리 배울 것 같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가나다라라도 이거 깨고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는 약에다가 손을 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게 검증됐고 평생 써도 안전하다면 대부분 부모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겠다고 하실 텐데 문제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쉽지도 않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죠. 그런 당연히 것도 있겠죠. 광고에는 부작용 얘기 예, 안 할 뭐 테고.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부작용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 3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 부작용 여부를 정확하게 보려면 통계적으로 여러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실험 설계는 아주 어려운 거라서요. 그러니까 저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한 30년 동안 이걸 보고 그걸 리포트를 다 하는 거죠. 정상적인 자식한테도 원래도 공부 엄청 그러면 안 반 나눠서 그룹을 반 나눠서 경쟁그룹을 밀가루만 먹이고 이쪽에는 네. 이쪽에 30년 동안 애더러를 먹여서 네. 그러면 케이스가 충분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꼭 정신과 의사 애들 말고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힘드니까 이게 막 일반인 막 하려면 그걸 다 모아야 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아이가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 이거를 캐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 아이가 이런 변화가 생겼구만. 사실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밀워키 스터디라고 해서 정말 이런 다 있네, 다 있어. 각성제 계통의 약이 장기적으로 썼을 때 아이들한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30년 정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나왔는데요. 야, 이 결탁됐네. 제약업체 결탁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약회사 후원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뒷광고 아닌가요? 제약회사 뒷광고? 의학 연구라는 게 사실 뭐 이게 아주 엄밀하게 평가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요. 예. 그 결과를 100% 믿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뭐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낮은 수치지만 그러면 999명은 아무 부작용이 없지만 그 한 명한테는 100% 부작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그럴 때는 모른 척? 모른 척? 안 먹었어도 이랬을 거다 이러면서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정신과 의사들 그런 식으로 해서 30년간의 레포트를 해서 요즘 같은 시국에 그걸 딱 내봐요. 야, 의사들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었구나 라면서. 그러면 아주 좋은 논문에 실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학 연구하는 교수들이 되게 꿈꾸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럼 그런 것도 하면서 파업을 해야지 지지를 받지. 아무튼 뭐 스키너처럼 자기 자식한테 해서 어떨까? 그래서 하여튼 그 자식한테 그걸 먹여요. 먹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애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 다큐멘터리에도 그 지점이 나와요. 부모가 지치기 때문에 이걸 상관없이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한번 모시고 오시죠. 뭔가 진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뭐 평균적이라 하더라도 이라고 생각이 나한테는 100%지. 들지만 저보다 분명히 더 바깥에 일이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쉽게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진단이 그렇게 내려지고 방법이 있다면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그 생계적으로 어렵고 생활에 치이는 부모들은 이 약을 쓰지도 못한대요. 또 코카인을 쓰지. 거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부유층의 약이다. 아, 그래요? 뭐 안 봤어요? 아니 이 양반만 데리고 나오면은 이거 잔악스 데리고 나왔다고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껍데기만 온 거야? 아니 뭐 인정. 그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작용이 좀 예상되더라도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럴 뭐 것 죽는 거 아니고 네. 뭐 괴물로 변하는 거 아니면 모른다. 그 비슷한 심정으로 애들한테 부모들이 그 유튜브 이렇게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공공장소나 식당 같은 데서. 그것도 저는 애가 나왔을 때 이거는 뭐 꼭
몇 살까지는 안 보여줘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하루 몇 시간 정해가지고 꼬박꼬박 보여줘요. 그때 잠깐 보기 싫다고 해도 너 이거 봐. 해가지고 지금 안 볼래? 안 볼래. 아니야. 지금 보러 가야 돼. 봐. 30분 보고 자기가 또 꺼요.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나 보다 보죠. 그렇군요. 억지로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다큐멘터리에서도 약간 지적이 나오는데 부모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이는 거 충분히 이해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오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잔학스님은 자녀가 나왔는데 얘가 ADHD가 확실하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약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평가했는데 ADHD가 확실하고 또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약을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ADHD는 확실한데 네. 안 힘들어해요. 막 지 혼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만족해. 그러면 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면 약을 쓰는 걸로. 역시 부모가 이게 다 부모 편하자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도 그럼-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저 질문 있어요.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와이프도 괜찮고 애도 자식도 괜찮고. 애도 괜찮으면 어떡하실 그럼 와이프에게 겁니까? 아이를 맡기는 걸로. 한남입니다. 한남 나왔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히 예전에 그 아동용 장난감 이런 거 디자인할 때도 부모 마음에 들게 디자인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확실히 부모들 그리고 장례라는 걸 치르는 것도 사실 죽은 사람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퍼포먼스지. 이게 다 역시 주도권을 가진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약쟁이님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이 완전 약골이야. 네. 완전 100m 뛰면 30초 걸려. 빠른 거 아닌가요? 30초가요? 한번 이렇게 바닥에 쭈그려 앉으면 일어나질 못해. 그러면 스테로이드 놓고 네. 단백질 쉐이크 먹이고. 마시고 네, 네, 다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다 갈 거니까. 네,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좀 짧게 짧게 불같이 불사르고 네. 그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약을 꼭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맞아요. 약간 소개를 해주고 뒤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욕먹을까 봐. 중립적인 네. 척하는 느낌. 맞아요.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된 거가 아닌가. 아무리 봐도 이 약은 진짜 너무 어메이징인데 이것 좀 네. 먹어야 되겠는데 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서 안전하게 경험만 해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병원 주소를 알려주시든가. 네. 사실 그런 이야기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 대마초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말이라서요. 결국에는 불법입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도 특별 관리하는 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유두리가 있으니까 유두리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거 거짓말하는 거 얘기하셔야죠. 어떻게 행동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제가 가가지고 막 진료실을 뛰어다니면서 머리를 도리도리 돌아서 계속 하면서 들어가면 되나요? 정신과 의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꿰뚫어 본다던데. 보통 다 꿰뚫어 본다던데. 저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명확하게 보이고 또 자기가 ADHD에 걸린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약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약이라는 게 영화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도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남용했다가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부작용이라고 나오는 게 잠 못 자고 좀 신경질적이 되고 이 정도로 나오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는 그냥 살다 보면 그렇지 약을 안 먹어 기본으로 후회하는 거잖아. 안 먹었으면 또 후회했을걸요. 그때 먹고 먹을 걸. A 받을 걸 약간 그럼 탓을 하는 삼성 거. 갔을 텐데 막 이랬었는데 후회라는 것은 네. 디폴트 값인데 네. 그래서 이 보면 이 정도 부작용이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짜증이 많아지거나 잠이 안 오거나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요. 그럼 더 좋지. 네, 대부분은 그 초기에 약을 쓸 때는 그런 부작용 없이 효과만을 누리고 쓰시는데요. 이런 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오래 쓰면
약에 소위 말하는 의존이나 내성이나 중독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약 복용량을 점점 늘린다고 얘기가 나왔죠. 네, 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용량을 써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을 점점 늘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론적으로 이런 약은 생물학적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져서 10년 후에는 약을 더 올릴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내가 지난 10년간 살아왔던 인생이 거짓말인 것처럼 다시 좀 힘이 없어지고 흐리멍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 사용에는 좀 주의를 하고 충분히. 그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작용 후회랑 거의 맥락이 예. 그러네. 야 이렇게 역시 의사 말만 듣고 있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넘어간다고. 아 옆에서 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하나를 또 데리고 가서 어차피 후회할 거 한 10년 재미나게 화려하게 진짜로 뭐 이러고 살다가 보면 네,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10년 후에 인생이 정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 약물의 부작용을 이 다큐멘터리가 잘 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사람을 찾아갖고 와서 해야지. 은퇴한 NFL 선수를 데려다가 NFL 때 전성기를 화려하게 누리고 돈도 엄청 벌고 지금 은퇴 생활을 평화롭게 즐기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젊은데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서야 저를 찾는 여행 중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 다 돈으로 그렇게 살고 이겼다. 싶지. 그러면 이미 돈은 많이 벌어놓고. 그러면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이제 와서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됐어. 에더럴이라는 약은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요. 예전에 비슷한 거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예전에 그 모 가수가 한국에 불법으로 들여와서 문제가 됐던 약이 사실 에더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춤 잘 추시는 그 노래 잘하시는 그분. 박가을 네, 씨, 박가을 씨가. 땡땡 하시면 되죠. 네, 네. 미국에서는 그 약이 ADHD의 치료제로 쓰이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화에서도 소개된 메틸페니레이트라는 약이 치료제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약은 에더럴에 비해서는 장기적인 의존, 남용, 중독의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좀 더 안전점이 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약은 아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의존, 남용, 중독의 가능성 때문에 약을 아예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찾아가죠? 어떤 안 쓰겠다. 그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아나키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되나요? 아나키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를 자기 자식들 예방주사도 안 하고만 한다고. 구속된 근데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썼던 약은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거 뚫고 들어가려면 로비를 엄청 해야 되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ADHD에 쓰이는 그런 약을 성인에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인병원을 찾아가라. 노인병원이 아니라 노인의사 병원을 찾아가라. 근데 이 메틸페니데이트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영화에서 우리는 뭐 증언만 들어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뭐 상담도 하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한번 먹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ADHD에 쓰이는 약이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약이거든요. 그 정신과에서 쓰는 약 중에 수면제로 유명한 졸피뎀 같은 약이나 뭐 항불안제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썼을 때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를 따로 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개수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아니 이제 그런 게 없냐 이거죠. 공식적으로 시식해 볼 수 있는 뭐 양이 조금 나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의사가 보기에도 이거 써보고 싶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병이 없으신 분들도 약을 경험을 해보고 이제 약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자기가 고민을 통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창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거를 매일매일 복용할 수 있는 중독성을 좀 낮추고 위험성을 낮춰서 매일 복용할 수 있는 보조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나오죠. 그거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뭐 또 비타민처럼 먹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어머, 알려주네. 커그니티브 인핸서나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인핸서? 예, 아주 다양한 약품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들은
인지 기능을 올려주지만 네. 그 에더럴 같은 약이랑 다르게 장기적인 부작용 없이 효과만을 누릴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파는 약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효과도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으면 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게 약, 그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만 살 수 있는 약이랑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약의 차이가 아주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평가를 약의 효과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아마존에서 파는 그런 약들은 대부분 에더럴이나 메틸페니데이트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근데 플라시보도 있고 또 이제 약의 생물학적인 기전 자체가 그런 뇌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약을 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네가 여기다 한 1,000만 원 정도 박아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달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아직 더 먹어봐라. 돈을 더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 회사라는 게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요. 이게 본인들이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면 사실 우리 뭐 그냥 커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도 커피 먹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막 이렇게 인터뷰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맞는 말 같다 이러면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 궁금해하실 때 그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은 커피나 핫식스랑 비슷한데 효과가 좀 좋은 약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안전하네요. 근데 전문적으로 보면 커피나 핫식스에서는 그런 카페인으로는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각성 효과는 있지만. 그게 또 달라요? 각성과. 그러니까 기전 자체는 완전히 다르고요. 생물학적인 기전은 다르고 잠을 깨우고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효과는 비슷한데 실제로 집중력에 도움되는 건 뚜렷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나 핫식스 같은 경우는. 영화에도 후반부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 약이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정신과에서 또 아주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ADHD에 쓰이는 그런 각성제 계통의 약을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썼을 때 뭔가 학습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더더욱 사람들이 약을 불법적으로 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구 집단에 따라서 정상인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상인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많은 일반인 학생들이 그걸 먹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군요. 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파는 그 인지 기능을 상승시킨다는 요런 약, 부작용은 뭐 그만큼 없다. 요런 약 정도면은 커피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 약이면?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크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약들은 그날의 효과는 커피 먹는 것에 비해서도 좀 더 낮을 것 같아요. 낮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먹다 보면 뇌에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겨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막 뇌를 막 해체, 재조립 막 이렇게 해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물질 같은 걸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회사에 말 진짜 못 알아듣는 애가 있는데 이걸 하나 좀 사서 줄까? 그분 아직도 안 잘리고 계신 거예요? 이 인물이 없어. 그나마 아쉬워. 걔가 없으면 아쉬워. 사람 귀환조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가 스타트업이 생기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대안으로 소량 복용이라는 민간요법 같은 걸 하는 집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어디 뭐 산속에서 애리조나 산골마을에서 도마뱀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유행을 한다는데 기존에 있던 마약류, 대마초라든지 환각버섯을 가루로 내서 아주 극소량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그런 요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도 없고 환각도 없고 중독도 없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LSD도 거기 들어가 있었죠. LSD. 먼저 버섯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가 이렇게 좀 활력을 갖춰지고 이렇게 일에 집중도 잘 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먹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0cc씩 딱 막 여자 막 해서 놔야지.
부작용을 피하려고 효과를 포기하는 건데 네. 버섯을 10시간 동안 음. 끓여서 농축해서 먹어야지. 굳이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이면서 조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엄청난 노력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가루 내서 정도 먹는 건데 뭐 엄청난 노력은. 그래도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을까요? 황각버섯이라든지. 대마초 이런 거는 뭐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합법이니까 뭐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음. 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거 어때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먹을 만큼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 한 번에 필요할 때 확 먹고. 네. 그렇게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성격상. 요거는 어떻게 저기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시는지. 크게 이제 미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렇게 소량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보죠. 예. 소식이 늦으시네. 이번에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장기적인 부작용도 적거나 없다는 게 확인만 되면 저는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고 쌀로 밥 짓는 소리죠. 당연한 소리. 그 얘기는 나도 하겠네. 그래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 아니다. 기도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네. 아, 지금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기보다는요.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자분이 와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면 물론 한국에서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저는 글쎄요 뭐 써봐서 효과가 있으시면 해보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발빼기 하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페루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코카인을 이렇게 씹으면서 그냥 농사를 짓고 했대잖아요. 그럼 사람이 입으로 씹어서 나오는 거에 코카인 성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지금도 고산지대에서는 차로 마시고 씹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농축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카페인도 농축시킨 걸 먹으면 사람이 죽겠지만 커피로 희석된 걸 먹으면 기호식품이 되고 아니면 살짝 정신을 맑게 해준다거나 담배도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담배가 확실히 불안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그렇죠. 강하죠. 진정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예. 하지만 거기는 니코틴을 농축시켜서 사람이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해가 있거나. 그런 것처럼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걸 농축시킬 수 있게 되어서 그걸 막 농축시켜서 먹다가 아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큰일 나는구나 하면서 점점 이걸 좀 희석시켜서 먹다가 결국에는 코카인 씹는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순환이 돌아온 것 같아요. 좀 더 지나면 야 이거 한참 희석시켜서 먹다 보니까 효과 농축시켜서 먹으면 효과 진짜 좋아 하면서 다시 또 거기로 갔다가 유행이 돌고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불고 있는 어떤 과거로 복고로의 회기, 복고로의 회기는 역전압 같은 거죠. 복고가 큰 어떤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페루 코카 농장? 코카콜라입니다. 왜 이러세요? 코카콜라 주식 사세요. 지금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코카콜라.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코카콜라 입사하실 수도 있었는데 진짜? 네, 한양화학에 입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크게 잘못하셨네. 네, 명예퇴직하시고 네. 제가 이런 거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후회는 디폴트야. 에더러를 먹든 뭐를 하든 후회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에더러를 먹고 부스터 효과라도 보는 게 낫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물 청정 인간이니까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인지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각성제 불법은 아니고 부작용으로는 뭐 잠이 안 오고 신경질적이 되고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고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많은 의사들이 경고하는 의사도 있고 안전하다고 하는 의사도 있다. 갈리고 있다. 이럴 때 나는 이 약을 복용해서 효과를 볼 의향이 있다 없다? 저는 약쟁이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다. 네,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것도 병이야. 그렇죠. 있다. 움직이. 저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그분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맡긴다 전문가 네, 집단에게.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저는 진단받고. 안 쓰고 이 약을 써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막 맞는 대답이신데요. 악플 달고 막 이 사회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냐 막 하고 저는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걸로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대답을 보셨는데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 상태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판단해 주세요. 아, 예. 셋 다 의견이 다르신데요. 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 범위인 것 같습니다. 정상 범위죠. 예, 다행입니다. 제가 그 평상시 심박수가 79거든요. 네. 정상이라는 거야. 80부터 비정상인데 정상이라는 거야. 나보고 좀만 움직이면 이게 120으로 올라가 140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식의 정상 범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 약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부작용은 전혀 없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지기능을 올려주는 효과는 에더럴처럼 뛰어난 약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약이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이제 또 격차가 커질 거고 그러면 양극화로 가겠네요. 예, 그러면 그 인지기능이나 머리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사회적으로 아주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의 과학 발전 속도로는 그런 약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역시 빈부격차는 줄이는 게 나올까요? 사람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먼저 올 것 같은데 AI 때문에 판단을 다 해줄 건데. 근데 결국 약이 하는 효과가 인지기능이나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이건 마약인데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약이 나온다. 그러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할 테니까요. 매트리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뭐 있어요? 만든 거? 아니요. 여기 탕약실에 투자하시죠. 투자하시죠.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 한 2년 된 저기거든요. 그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이 다큐멘터리 상에서 비교 실험을 하잖아요. 에더럴을 복용한 실험군과 에더럴 같은 각성제를 복용한 실험군과 복용하지 않은 실험군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인지 능력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차이가 없더라. 한 가지 항목에서 빼놓고 자신감. 위약을 먹은 실험군에서는 자신감이 뭐 그런 항목이 체크가 안 됐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자신감이 샘솟나요? 라는 질문에 각성제를 먹은 실험군은 다 체크를 했다. 에더럴 같은 각성제를 먹는다고 해서 없던 인지 능력이 생기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실험에 따르면. 그렇죠. 그 실험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맞는 이야기죠. 보통 의사들 세계에서 주류 의견은 뭔가 이걸 먹으면 인지 능력이 더 생긴다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뭐 제가 의사협회장이 아니라 전체 그쵸. 의견은 모르는데 최대 집시 저 바깥에 지금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 다음 손님으로. 들어오시라고. 태극기 달고 왔네. 그 이건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이야기인데요. 대치동 같은 데서 부모들이 약을 불법으로 구해서 많이 먹이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약을 먹는다는 걸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효과는 있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걸 정말 생물학적으로 검증하려면 아주 엄밀하게 많은 대상군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예, 과학적인 입증을 하려면요. 결국 과학 연구라는 게 A의 입장과 B의 입장이 이렇게 나뉘는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험 방법이나 실험군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별다르게 파워나 권위를 갖지 않는 실험의 결과를 쓱 삽입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는 에더럴을 써라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는 게 오늘 이 장시간 녹음의 그 결과죠.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요? 네, 정합성이 있나요?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물어본 건 좀 만족스럽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합성이 있냐를 물어봤어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에더럴 먹어야 되지 않나? 동문서답도 그 아동학대의 한 적이 아닙니까? 동문서답? 네, 저희 병원 주소 이따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사 고치는 의사, 이게 간판. 한의사 고치는 의사.
아, 파업이랑도 되게 맥락이 뭐 빨리 자존심 빨리 이거 뭐 하나 보여줘 하나. 아니 뭘 보여주니까. 녹용 소량복 목용. 전문가 공진당 공진당 소량 맞장구 치고 이렇게 하고. 아니 그래? 네. 맞장구 치러 왔어. 방청객입니까? 아니, 아들만 까고 와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영화를 제대로 못 봐서. 각성제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복용에 대한 본인의 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의학 중에서도 각성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있죠. 그 무슨 탕이야? 총명탕 이런 거 각성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총명탕에 커피 엄청 넣는다며. 기업 이거 기밀 아닌가요? 맥심 맥모골 맥심 모카골드.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달달하니 향도 좋고. 큰일 났네. 진짜 이상한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그 거 의견이 뭐였죠? 아까 물어보신 게 예, 그런 어떤 각성제를 여기저도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엄청 오잖아요. 고3 엄마들이. 네. 애들 저기 공부 열심히 하는 약 좀 해달라고. 네네네. 그럴 때 뭘 쓸 거 아니에요. 뭘 네. 쓰면서 죄책감 없이 마구마구 이렇게 사는지 아니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뭐 어떤 분약용 중에 그런 효과가 있는 처방들이 있는데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거나 뭐 어떤 경우는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갈근탕 같이 그 감기 처방인데 거기에 있는 마황이라는 약재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처방하진 않죠. 주 목적이 있고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약을 끊고 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뭐였죠? 그 감기약으로 쓰이는 아니면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는 마황이라는 약재가 잠도 잘 안 오게 하고 맞아. 옛날에 작년에 준 거 그거 먹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네, 잠 안 오게 하고 또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손도 좀 떨릴 수 있고 입도 마르고 맥모골의 부작용이랑 일치한데요. 지목하고 그런 게 역시 있습니다. 당연히 약인데 약이니까 효과가 있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서 써야 돼요. 뭐 경동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뭐 처방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약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한의원에 와서 네. 괜찮아요 한의원에 와가지고 네. 어? 전문가의 그럼요. 냉정한 판단하에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그럼 이런 거를 상시 복용하면서 네. 총명탕 같은 거를 네. 사는 거 괜찮아요? 내 고3이야. 그래서 1년 동안 맨날 먹어 아침마다. 이게 아까 뭐 소량씩 먹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 환자한테 실보다 되게 크면은 추천을 해드리겠죠 당연히. 그래요? 나는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인터넷에 ADHD 자가 진단표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걸 맞아요. 해보면요, 대부분 다 내 얘기 같아요. 아, 잡지사에서 나오는 성격 분석처럼. 그게 맞아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ADHD가 아닌가 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야기해보면 아주 정상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의 자가 진단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선생님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약을 써고 싶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얘 같은 사람이 약쟁이 같은 사람. 약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DHD 진단을 위한 컴퓨터 검사 같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검사가 골드 스탠다드는 아니라서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무조건 ADHD가 아니라서 아니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검사가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 결국에는 진단을 이성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 판단이 중요하다.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진짜 맞아요. 중요해요. 정신과는 특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어디 개인적으로 문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모를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라. 네. 근데 전문의가 현장에 있지 않고 다 거리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 어떡합니까? 저 끝까지. 네. 저는 항상 병원에 있겠습니다. 이거 다 똑같네. 이렇게 의사와 PT, 코치 간의 이 카르텔들이 이렇게 공고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 허리띠 못 차고 저
존슨앤존스 허리띠 아니야? 할 데 없습니다. 너무 배를 너무 까는. 나 오랜만에 갑자기 물론 그렇습니다. 존슨앤존스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삼상 성공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한 2년 전 건데 한번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약을 하라는 소리로만 자꾸 들려서 네. 예, 전문가도 한번 오신 김에 물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하라는 소리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죠. 병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요. 그 병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내리지 마시고 정신과에 와서 어디시죠? 아, 예, 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댓글 달리면? 네. 아, 그렇구나. 우리 댓글은 보통 악플이에요. 다들 자기 가게 홍보하느라고 여념이 없네. 역시 이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나? 아, 그렇군요. 아니요.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한 거니까 저희 운동을 해라. 네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아,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네.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퍼센티지가 11%나 된다. 그러면 한국에 거의 뭐 10배가 넘게 나오는 건데. 그건 당연히 생물학적인 이유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이유. 환경 때문에 예, 너무 예. 경쟁에 노출돼 있다. 그렇기도 하고 미국은 일반적으로 그 제약회사 파워가 워낙 세고 그쵸. 또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불법적인 약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돈만 있으면 쉽게 그런 약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약을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할 수 있는 건데 진단을 왜 이렇게 많이 내리냐. 그러니까 그런 약을 불법적으로 구해서 사람들이 효과를 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문제죠. 그렇죠. 예, 미국은 제약회사의 파워가 생각보다 유한양행 어떻습니까? 유한양행은 제가 주주인데 한국 회사 아닌가요? 유한양행 뭘 해도 안 올라. 여기는 뭘 해도 안 올라. 뭘 해도 안 떨어지고 왜 이렇게 무거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 여기 전문가 말로는 써야 되면 써야지만 순기능만 보고 함부로 우리들이 이렇게 달려들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약쟁이는 확 당겨서 한번 쓰고 네. 나의 전성기를 한번 누려보고 네. 나중에 괜찮다. 은퇴 생활을 또 평화롭게 하면 된다. 몸의 잠재력을 깨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 도구죠, 네, 도구. 그럼요. 네. 그 잠재를 한번 알고 그 다음에 빨리 땡긴 다음에 아까 그 선수처럼 NFL 선수처럼 이제 평화로운 은퇴 이제서야 생활을.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그것도 재밌지. 예, 그걸 여생을 찾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죠. 저희 헬스장에 이게 오시면 의견이 동동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아닙니다. 아, 의견이 이렇게 네. 동당. 아니 네. 이게 전문가의 아주 종속돼 있어요. 네, 얘도 종속되어 있습니다. 애들을 사용도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한다 그러고 또 지금 의견도 전문가 의견과 동등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 의견은 존중하셔야 돼요. 아 봤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 같이 이 블루칼라 이 PT 코치라든지 저 같은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 또 화이트 칼라는 또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파업은 안 했습니다. 저는 밥했습니다. 왜 쫓아가가지고 종속되고 싶어서. 진짜로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로. 진짜 아무도 안 듣던데 뭐. 저 괜찮아요. 아무 말이나 하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슈퍼맨 각성제, 미국에서는 마약이 성비약이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다룬 영화인데요. 정말 저희가 아무 말이나 했지만 잔학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공론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든지 그래 다 해? 나도 할까? 하든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만든 문제적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6분짜리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요. 애들 재운 다음에 오붓하게 술 한잔 하시면서 부부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 애들 과연 이걸 먹일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DHD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다. 아동학대의 준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ADD는 그러면 어덜트 학대? 그래서 ADD는 뭔가요? ADD는 그 ADHD에서 H만 빠진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과다 활동이 없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뜻하는 그럼 겁니다. 막 도리도리를 안 하는데 집중을 못 하는 거 이러고 앉아서 예. 우리 직원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말 걸어도 안 되고.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게 또 의미심장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럴 것 같아요. 약이 나오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보면 진짜 먹고 싶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앉아있어서 할 거는 공부밖에 없는데 집중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들. 저조차도 보면서 나 저거 먹었으면 삼성 갔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의 학생이나 다를 바 없는 고3 부모들도 네. 거의 학생의 심정이 돼서 본인이 더 졸실한 학생이 돼서 네. 1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애를 한번 1년인데 뭐. 하지만 그걸 먹고 시험을 보더라도 경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사회에 나오면 더 큰 경쟁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쟁에서 승리하신 분들이니까 후회가 없겠지만 그럼 네. 먹고도 경쟁에서 져봐. 어떻게 할 거야? 그 안 먹는 게 낫다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후회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잔학스 오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딱 앉아있는 자세가 진짜 상담받는 의사들 같아. 소파에 가서 누워요. 우리 여기 누워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예,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기 라이프타임 테이블 놓고선요. 그냥 마주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그 소파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역량이 안 돼서. 그 역량이에요, 소파도? 소파를 놓을 평수에 대한 그렇지. 장난입니까? 몇 평짜리 집에 사냐, 이거 능력을 말해주죠. 바로미터가 되니까. 경제적인 역량이 안 돼서. 네. 그렇군요. 진료식 역량.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 추석 잘 보내시고 명절에 정의경 본부장이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시 모이셨다면 심각한 다툼으로 불화를 겪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이 또 불화가 있어요. 명절이니까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잔학수였습니다. Holy shit. Everybody takes Adderall. Everyone.